승무패 40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볼로냐와 제노아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무패가 다 보인다는 점에서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풋볼 살롱의 현미경 분석은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해드립니다. 1부에서 1번부터 7번까지 다뤄드리고 2부에서 8번부터 14번까지 빠르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승무패 40회차 같은 경우에는 정보 취합 시간이 굉장히 짧았고 추석 명절 일정 소화로 인해서 짧고 굵게 빠르게 진행을 한다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볼로냐가 직전 인테르 원정에서 1대6으로 대패를 당했습니다. 인테르에게 대패를 당하기 전에는 2승 1무로 상승세를 거두고 있었던 이 볼로냐이고 지난 시즌 홈 경기 성적은 7승 5무 7패로 원정에서의 3승 6무 10패보다 확실히 볼로냐라는 팀은 홈에서 강점을 보입니다. 제가 근데 승무패까지 지우는 이유는 제노아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2무 4패로 굉장히 열세입니다. 지난 시즌 역시 홈과 원정에서 모두 0대2로 패배를 당했던 볼로냐이기 때문에 제노아가 굉장히 천적 면모가 있습니다.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피오렌티나와의 홈 경기에서 1대2로 패배를 당했는데 그 전 경기에서는 그래도 칼리아리를 상대로 원정에서 3대2 역전승을 거뒀고 이 최근에 인테르 원정에서 0대4 대패를 당한 것을 제외하면은 모두 한 골차 패배를 당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천적 면모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제노아와 볼로냐 이 두 팀의 맞대결에서 제노아가 볼로냐만 만나면 강했던 천적 면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팀 모두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공격 자원이 있습니다. 볼로냐에는 프리미어리그를 보신 분들에게는 익숙한 아르나우토비치라는 공격수가 있고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데스트로라는 한 방이 있는 공격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팀의 대결은 굉장히 팽팽한 이 매치가 예상이 됩니다. 최근 제노아가 원정에서 칼리아리에게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던 원정 경기력이 나온다면 충분히 이번에도 천적 면모를 발휘를 하면서 승리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안정적으로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헤타페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인데 헤타페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헤타페가 최근 리그 5연패 마탱이가 굉장히 같습니다. 직전 라이오 원정에서 0대3으로 완패를 당했는데 5경기에서 득점은 한 골밖에 없으면서 실점은 8골이나 하고 있습니다. 헤타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1무 5패로 굉장히 열세입니다. 최근 6경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맞대결에서 5경기가 무려 헤타페에서 퇴장자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헤타페가 거친 축구를 구사를 한다면 퇴장자가 발생을 하면서 허무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틀레티코 역시 지금 최근에 분위기가 좋지가 못합니다. 2연속 무승부에 빠져 있는데 승리를 거둔 경기 역시 모두 한 골차 꾸역승이었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수준급 공격 자원들을 굉장히 많이 영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손발이 맞지 않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아틀레티코가 올 시즌 경기력이 좋지 못하지만 그걸 뛰어넘는 것이 헤타페의 경기력입니다. 아틀레티코가 수준급 공격 자원 그리즈만이나 데파울, 마테우스 쿠냐 같은 선수들이 새롭게 합류를 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조금만 적응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최근 공격과 수비 모두 안 되는 헤타페를 상대로도 결승골을 넣으면서 특유의 꾸역승 정도는 거둘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올 시즌 아틀레티코가 원정에서 더 좋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도 헤타페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갈 확률이 조금은 높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헤타페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는 아탈란타와 사스올로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탈란타가 직전 승격팀 살레르니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뒀는데 올 시즌 아탈란타가 아탈란타 이름값에 비해서는 화력이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리그 4경기에서 득점이 4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 경기에서 평균 1골 정도의 화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도 실점은 3골로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탈란타가 지난 시즌만큼의 공격력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전적을 보시면 사스올로만 만나면 강했던 아탈란타이고 최근 5승 1무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1승 1무의 성적을 거뒀고 아탈란타가 화력이 저하가 되고 있는 이유가 이 자파타 선수와 더불어서 투톱을 이루는 무리엘 선수가 부상 여파로 빠져 있습니다.
이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있었지만 그래도 우디네세와 유벤투스에서 수비수 데미랄과 골키퍼 후안무소를 데리고 오면서 공백을 메운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스올로 같은 경우에는 핵심 공격 자원인 카푸토 선수가 삼프도리아로 이적을 하면서 최전방 마무리에 있어서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가 않은데 아무래도 카푸토 선수가 이적을 하면서 최전방 골 결정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것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리치치 선수가 그나마 두 골로 고군분투를 하고 있고 베라르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적에 실패를 한 뒤에 조금은 컨디션이 떨어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 2연패 수렁에 빠져 있는 사스올로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등이 필요한 사스올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5골 중에서 실점이 4골이 모두 원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아탈란타의 수비력을 고려를 한다면 사스올로가 또다시 골 결정력에 문제가 드러나면서 아탈란타의 수비에 막히는 모습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올 시즌 공격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무리엘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무리엘, 자파타, 투톱이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 사스올로 같은 경우에는 핵심 공격수 카푸토가 삼프도리아로 이적을 했기 때문에 골 결정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이 사스올로를 이끌었던 데제르비 감독이 샤흐타르 도네츠크 감독으로 부임을 하면서 특유의 공격적인 색깔이 조금은 무뎌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최근 두 팀의 부족한 화력을 고려를 하면 저득점 무승부가 의외로 그려지는 매치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탈란타가 최근에 홈에서만큼은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고 상대 전적에서의 압도적인 우위를 고려를 한다면 아탈란타가 홈에서 꾸역승까지는 거둘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3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피오렌티나와 인테르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오렌티나가 최근에 3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주포인 블라우비치 선수가 리그 4경기에서 3골을 넣어주고 있는데 물론 페널티킥이 2골이나 있지만 최근에 컨디션이 굉장히 좋고 핵심 수비수인 밀렌코비치 선수와 블라우비치 선수가 이적을 하지 않고 팀에 남은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새로운 감독인 이탈리아노 감독이라는 분이 부임을 하셨는데 이 새로운 감독이 오자마자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타고 있습니다. 인테르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2무 4패로 열세이고 지난 시즌 컵대회 포함해서는 무려 3패를 당했기 때문에 반드시 서력이 필요한 피오렌티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3승 1패의 호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4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없었습니다. 6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비 쪽에 조금은 구멍이 있는 피오렌티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테르 같은 경우에도 최근 모든 대회 3승 1무 1패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볼로냐와의 홈경기에서 6대1 대승을 거뒀고 지금 세리에 A에서 3승 1무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베테랑 공격수 에딘 제코 선수가 인테르로 이적을 해와서 리그에서 3골이나 넣어주면서 제 몫을 해주고 있고 라우타로 선수 역시 이적설이 돌았지만 3골로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라치오에서 데리고 온 호아킨 코레아 역시 2골이나 넣어주고 있고 플레이메이커 차라놀루 선수 역시 1골 1도움으로 인테르에 문제없이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인테르 또한 올 시즌 공식 경기 5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제노아전 1경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수비 쪽에 조금은 약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시모네 인자기 감독 체제에서 폭발적인 득점력 5경기에서 15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화력이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상승세의 두 팀이 만나기 때문에 팽팽한 매치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제가 인테르 사이드로 가는 이유는 인테르 쪽에 원체 다양한 공격 자원이 있고 시모네 인자기 감독 체제에서 확실한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피오렌티나가 올 시즌 무실점 경기가 없다는 점에서 충분히 수비 약점을 파고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4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빌바오와 라요의 경기인데 빌바오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고 투폴 추천으로는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바오가 리그 2승 3무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원정 경기에서도 0대0 무승부를 거뒀는데 이 5경기에서 4골밖에 넣지 못한 빈공이 문제이긴 해도 5경기에서 실점이 1골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승격팀 라요의 창과 빌바오의 방패 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요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4승 1무 1패로 우위를 보이고 있고 특히 홈 경기에서는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빌바오의 특징이 바스크 순혈주의 정책이 있습니다. 선수 영입을 함에 있어서 바스크와 연관이 있는 요소가 있어야지만 그 선수를 영입을 하기 때문에 영입 자체가 별로 없는 팀이고 그래도 유망주들을 대거 콜업을 해서 재미를 보는 팀인데 올 시즌 역시 수비 쪽에서 유망한 선수들을 많이 콜업을 해서 요긴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백 다니엘 비비안 선수 역시 유망주인데 두각을 나타내면서 빌바오의 시즌 초반 짠물 수비를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라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승격팀 돌풍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홈 경기에서 2연승을 달리면서 7골이나 홈에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원정 경기에서는 1무 2패로 확실히 홈보다는 원정에서 경기력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리그 3경기 2승 1무 상승세이지만 원정에서는 확실히 경기력이 떨어지는 면이 있고 특징적인 것이 공격수 팔카오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이 팔카오 선수가 직전 헤타페와의 경기에서 데뷔전을 치렀는데 데뷔골을 신고를 했기 때문에 라요가 공격력이 한층 더 증가가 된 모습이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창과 방패의 느낌의 대결입니다. 빌바오가 올 시즌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고 라요 같은 경우에는 승격팀인 것에 비해서는 확실히 공격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라요가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심한 편이고 이 라요가 원정에서 만난 팀들이 물론 세비야, 소시에다드 같은 강팀들이었지만 레반테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다는 점에서 충분히 빌바오가 또다시 빈공을 보여준다면 라요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최대치로 무승부까지 잡아볼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라요의 승리까지는 나오기가 힘들어 보이는 것이 빌바오가 원체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홈에서는 이 라요를 상대로 패배를 한 적이 최근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는 최대치로 무승부까지 잡아볼 수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5번 경기는 빌바오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고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레반테와 셀타비고의 경기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반테와 셀타비고가 올 시즌 리그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레반테 같은 경우에는 이 4무를 거두면서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셀타비고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무승부도 한 차례밖에 없으면서 패배가 4패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1승이 필요한 두 팀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고 상대 전적 역시 3승 1무 2패로 최근에 팽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반테 같은 경우에는 주전 핵심 측면 자원인 데프루투스 선수가 부상 중이기 때문에 측면 공격이 조금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베테랑 공격 원투펀치인 모랄레스와 마르티 선수가 2골씩 넣어주면서 제 몫을 해주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3연패 수렁에 빠지면서 리그 1무 4패 최악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남미 출신의 명장 쿠데트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특유의 4-1-3-2 포메이션으로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를 했는데 올 시즌에는 이 쿠데트 감독의 4-1-3-2 전술이 조금은 파회가 된 것 같습니다. 카디스와의 홈 경기에서도 1대2 충격패를 당한 셀타비고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빠꾸 없는 경기를 하면서 1승을 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무승부보다는 구조적으로 승패가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아고 아스파스 선수는 1골 1도움으로 여전히 제 몫을 해주고 있고 산티 미나 선수 역시 2골로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리그 5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한 경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셀타비고는 역시 10골이나 내준 수비가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시즌 초반 헤매는 두 팀의 맞대결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셀타비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쿠데트 감독 특유의 4-1-3-2 포메이션이 조금은 약발이 다 된 듯한 셀타비고의 모습이고, 레반테 역시 데포르투스라는 핵심 측면 자원의 부상으로 인해서 공격력이 조금은 떨어져 있습니다. 양팀 모두 베테랑 공격 자원들의 한방이 있는 팀들이고 1승이 절실한 두 팀이기 때문에 무승부는 의미가 없다고 본다면 둘 중 하나는 승리를 가져가는 굉장히 빠꾸 없는 경기 양상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6번 경기는 승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1부 마지막 경기는 살레르니와 엘라스 베로나의 경기입니다. 저는 살레르니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승격팀 살레르니가 리그 4연패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이 4경기에서 골은 2골밖에 넣지 못했는데 실점이 무려 12골이나 됩니다. 경기당 이 3골 정도의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비력이 굉장히 좋지 못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베테랑 공격수 리베리 선수가 영입이 됐지만 어디까지나 전성기와는 동떨어진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리베리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위협은 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엘라스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직전 로마와의 홈 경기에서 3대2 승리를 거두면서 시즌 첫 승을 맛봤습니다. 리그 3연패 수렁에 빠져있던 베로나인데 그래도 감독을 경질을 하면서 로마전에서 시즌 첫 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제대로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무리뉴 감독이 이끄는 AS 로마가 최근에 세리에 A에서 굉장히 잘 나갔던 팀들 중에 하나인데 그러한 로마를 꺾어내면서 분위기 반전을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번 살레르니 원정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베로나가 시즌 초반에 공격수 자카니 선수를 라티오로 떠나보내면서 최전방 마무리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직전 로마와의 경기에서 3골이나 넣어줬고, 특히 핵심 공격수인 안토닌 바락 선수를 포함해서 이 공격진들이 골고루 공격 포인트를 올렸기 때문에 살레르니 원정을 앞두고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베로나 역시 리그 4경기에서 실점이 9골이나 되기 때문에 이 수비력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살레르니의 지금 공격력으로는 베로나의 수비를 쉽게 뚫지는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베로나가 직전 로마와의 홈경기에서 시즌 첫 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감독 경질 빠를 제대로 받은 듯한 경기력을 보여줬고, 이 첫 승 상대가 요즘 제일 잘 나갔던 무리뉴 감독의 AS 로마라는 점에서 상승세를 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살레르니 같은 경우에는 승격팀인데 수비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또한 베테랑 공격자원 리베리를 영입을 했지만 상승세를 탄 베로나를 넘기에는 조금은 부족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투표율 역시 3대3대3으로 몰리지 않았기 때문에 살레르니의 일반패 단통 승부 역시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7번 경기는 살레르니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7억 6천만 원이 이월된 승무패 40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이어서 2부를 촬영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업로드를 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